보리야, 조용히 해. 정윤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돗개 혼혈인 보리가 갑자기 낯선 사람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죠.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던 순한개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이러나? 외할머니 이금순이 황급히 나와 보리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난 오태석은 당황스러운 듯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웃었죠. 괜찮습니다. 할머님, 개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원래 그래요. 태석의 정중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보리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보리를 안방으로 데려갔죠.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나는 거울 앞에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의 맞선이라니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외할머니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유나야, 이 할망구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겠니? 금순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신 할머니를 보면 유나의 마음도 무거워졌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유나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오는 분은 우리 동네 김 여사 아들이야. 외국계 회사 다니고 집안도 괜찮다더라.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태석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정중하며 할머니께 큰절까지 올렸죠.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유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시네요 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든지 좋아하던 개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유나가 사과하자 태석은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동물들은 감이 예민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그의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5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할머니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사진은 안 찍으시나요?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자 태석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 저는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대신 다음에 만날 때 찍어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사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태석이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유나는 차를 마시며 오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떻게 생각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할머니께도 잘하시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보리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5살이 된 보리와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보리가 저리 짖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유나가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도 보리는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죠. 보리야, 왜 그래? 그 아저씨가 그렇게 싫었어? 보리는 유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날 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석과의 만남은 나쁘지 않았지만 보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할머니의 말대로 동물들의 직감이 사람보다 예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야, 그 사람이 또 연락 왔네. 할머니가 유나의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석과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는 매일같이 안부 문자를 보내왔죠.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할머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정중하고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안부 인사 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보리였습니다. 유나가 태석의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보리는 불안해하며 주변을 맴돌았죠.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요. 보리야, 왜 자꾸 그래? 유나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리는 슬픈 눈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주말이 되자 태석이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를 위한 전통차와 유나를 위한 꽃다발을 들고 왔죠. 할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니? 돈만 썼구나. 할머니는 입으로는 핀잔을 주었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같았죠. 할머님,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응, 30년도 넘었지. 유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거든. 그럼 이웃들과도 친하시겠네요. 부럽습니다. 태석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유나는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물어보나 싶었죠. 유나 씨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주로 집에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거나 보리와 산책을 해요.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그럼 혹시 SNS 같은 것도 안 하시나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건 잘 안 해요. 태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유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보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처럼 사납게 짖지는 않았지만 태석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죠. 보리야. 유나가 꾸짖자 보리는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죠. 동물이 참 신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태석이 중얼거렸는데 그 말투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전에 개를 키워보셨어요? 유나의 질문에 태석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동물들이 신기해서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석이 유나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함께 가볼까요? 좋아요.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 보리가 유나의 다리에 달라붙으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평소에는 유나가 외출할 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보리야, 잠깐만 다녀올게. 유나가 달래도 보리는 계속 유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걔가 참 주인을 좋아하네요. 태석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할머니가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태석은 유나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족관계부터 친구들, 평소 생활 패턴까지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혹시 가까운 친구들은 많아요? 아니요, 학교 동료들 말고는 자주 만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할머니와 보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태석이 유나의 답변을 들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유나는 놓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이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네, 괜찮아요. 태석이 서둘러 떠나자 유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리가 달려와 유나에게 달라붙었죠. 보리야, 왜 이렇게 반가워해?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너 나간 다음에 계속 현관 앞에서 기다리더라. 처음 보는 일이야. 그날 밤 할머니와 유나는 차를 마시며 태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글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할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걱정이 늘었나 보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50년간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할머니였죠. 그날 밤 유나가 잠들고 난 후 보리는 현관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유나야, 요즘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구나. 할머니가 유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석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죠. 네, 할머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유나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불 꺼진 시간을 봤는데 늦더라고요. 태석의 말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늦게 자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유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석이 언제 집 앞을 지나갔을까 싶었죠. 또 다른 날에는 유나의 휴대폰을 유심히 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정말 좋아졌네요. 혹시 어떤 앱을 주로 쓰세요? 별로 쓰는 건 없어요. 전화랑 문자 정도요. 위치 서비스 같은 건 켜놓으세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석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사적인 것들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 좀 보자. 거실에 앉은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 낮에 그 사람이 왔었다. 태석 씨가요? 왜요? 내가 없는데 찾아왔어. 너한테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면서 집 구조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왜 갑자기 왔을까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여보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할머니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 평소보다 훨씬 더 사납게 굴더라. 거의 공격적이었다고 봐야지. 그날 저녁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오늘 할머님 뵙고 왔어요. 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머님께서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태석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태석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유나와 태석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우연히 유나의 동료 교사를 만났죠. 유나야, 이분이 남자친구야? 아, 네.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동료가 태석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태석은 어색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줄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석이 급하게 거절하는 모습에 동료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유나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진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냥 사진 찍는 게 어색해서요. 하지만 태석의 표정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괜히 주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참견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애를 숨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죠. 저는 딱히 숨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숨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에요. 태석의 설득에 유나는 일단 넘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나를 보리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보리의 털이 곤두서 있었고 계속 현관 쪽을 경계하며 바라봤죠. 보리야, 왜 그래? 유나가 보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보리는 유나의 손을 핥으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너 나간 다음에 보리가 계속 불안해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이야. 왜 이럴까요? 글쎄,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잖니. 할머니의 말에 유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리의 반응, 태석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유나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보리는 여전히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야, 이것 좀 봐라.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죠.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서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기사를 읽던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냥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말이야. 할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태석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만나고 싶어요. 네, 좋아요. 만남 장소로 나가기 전 유나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태석이 지난번에 건넨 명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수연이에게 누군가 다른 여자의 이름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혹시 전 여자친구 이름일까 싶어 태석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태석은 평소보다 더 친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나 씨, 우리 이제 서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집 열쇠 하나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유나 씨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할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태석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섬뜩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태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유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명함의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오태석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죠. 검색 결과에 이상한 카페 글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오태석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신고했는데도 계속 연락해와요. 도움 요청합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어요. 게시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고.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제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휴대폰을 몰래 보려고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석의 행동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때 보리가 유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보리야, 너도 뭔가 느끼는 거야? 보리는 유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자신이 만나는 태석이 그런 사람일까 싶으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보리가 현관 앞에서 경계태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야,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보리는 현관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스피커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반응을 보니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무서워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왜 그러니?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일어나서 함께 현관으로 갔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유나는 태석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다음 날 태석이 연락했을 때 유나는 일부러 늦게 답장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태석의 문자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늦게 잤다는 걸 알까요? 그냥 책 읽다가 늦게 잤어요.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태석이 자신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유나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들, 명함에 적힌 다른 여자 이름,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요. 유나야, 내 직감을 믿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보리가 저리 경계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잖니. 그날부터 유나는 태석과 만날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반응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유나야, 큰일 났다. 할머니가 급하게 유나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동네 김 여사가 가져온 편지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김 여사가 가져온 건데. 태석이가 보낸 편지래. 유나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이제 우리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곧 특별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프로포즈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죠. 할머니,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유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집 앞 감시, 그리고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해가는 태석의 모습까지요. 그래, 내 생각이 맞다.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유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 할머니는 5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태석의 가면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절하죠? 김 여사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내 안전이 먼저야. 그때 보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가며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죠. 유나 씨, 저예요.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다급하고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좀 불편해요.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유나가 문 너머로 대답하자 태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제가 약이라도 사다 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태석이 점점 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유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리의 반응이 평소보다 훨씬 더 격렬했거든요. 정말 괜찮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한참의 침묵 후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일단 태석이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들에서도 거절 후에 더 심해진다는 내용이 많았죠.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어제는 왜 문을 안 열어주셨나요? 걱정돼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새 자신의 집 주변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계속 태석 생각이 났고 혹시 학교까지 따라왔을까봐 불안했죠.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침에 교문 앞에서 너 찾는 남자가 있었어. 누구요? 키 크고 정장 입은 사람. 내 출근 시간을 물어보더라.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석이 이제 자신의 직장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혹시 이름을 말했나요? 오태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라면서? 유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태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학교에는 왜 오셨어요? 걱정돼서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학교에 오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사생활을 분리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대신 오늘 저녁에는 꼭 만나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태석의 목소리에서 강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죠.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확실하게 거절할게요.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만약에 대비해서 경찰서 전화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넣어둬라.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보리가 유나의 다리에 달라붙으며 떠나지 말라는 듯이 울었습니다. 보리야,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보리는 계속 유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보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도망쳐. 네, 할머니. 유나가 집을 나서자 보리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불안한 마음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보리야, 우리 유나 무사히 돌아올 거야. 하지만 보리의 불안한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경찰서 번호를 확인해뒀죠.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유나는 태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유나가 일부러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를 택한 거였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만났다는 거죠. 태석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유나 씨, 우리 이제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해온 거절의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달이나 됐잖아요.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신중하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만난 건 장난이었나요? 태석이 테이블을 세게 치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무서워서 몸이 떨렸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저는 진심인데 유나 씨는 아닌가 봐요.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태석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화장실에서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죠. 할머니, 상황이 안 좋아요. 혹시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오태석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오태석,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해. 여성 3명 피해, 신분 도용 의혹도. 유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만난 태석이 정말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니 태석이 유나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휴대폰이 울려서 누군지 확인하려고. 제 허락 없이 왜 가방을 뒤져요? 유나가 화를 내자 태석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허락요? 곧 결혼할 사이인데 그런 게 중요해요? 저는 결혼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태석이 목소리를 높이자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우리 사적인 얘기하는데 왜 참견해요? 태석이 직원에게까지 화를 내자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먼저 갈게요. 유나가 일어나자 태석이 다시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힘이 훨씬 더 세었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얘기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유나의 외침에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쳐다봤죠. 손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카페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태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유나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유나가 큰 소리로 외치자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한 손님이 외치자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왜 불러요? 그냥 연인끼리 다툰 거라고요. 하지만 유나를 보는 태석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저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이용한 거군요. 태석이 유나를 끌고 카페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몇몇 남성 손님들이 막아섰습니다. 손님, 이건 아니죠. 여자가 싫다는데 왜 강요해요? 태석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카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어요. 유나 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태석이 마지막으로 유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유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태석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태석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태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지갑을 차에 두고 와서 그럼 저희와 함께 가서 확인하시죠. 결국 태석은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유나도 진술을 위해 따라가야 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태석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고 여러 건의 스토킹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 우리가 찾던 용의자네요. 형사의 말에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유나야. 경찰서에서 나온 유나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껴안았습니다. 보리도 함께 와서 유나의 다리에 달라붙으며 반가워했죠.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문자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택시 타고 바로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손녀 걱정으로 밤늦게 경찰서까지 온 거였어요. 정말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태석의 진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최성훈 형사가 유나에게 다가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 사람 본명은 박민수예요. 오태석이라는 신분은 완전히 도용한 거였어요. 신분 도용이요? 네, 실제 오태석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세요. 박민수가 몇 년 전부터 그 신분을 이용해서 여러 여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피해자가 저 말고도 더 있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명이에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이나 가족이 적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인 척하면서 접근하죠. 그럼 저희 소개해준 김 여사는 그분도 속은 거예요. 박민수가 거짓 신분으로 접근해서 소개를 부탁한 겁니다. 유나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분은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다른 분은 아직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럼 저도. 유나 씨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유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리가 너를 구했구나. 네. 그 개가 아니었으면 넌 그 사람의 정체를 몰랐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리가 처음부터 태석을 경계했기 때문에 유나도 의심을 하게 된 거였죠. 동물들은 사람보다 직감이 예민하다더니 정말이구나. 보리는 유나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유나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 울어라. 다 끝났으니까.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소개를 허락한 것 때문에 손녀가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도 보리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세 식구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리는 평소보다 더 유나 가까이에 붙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유나는 앞으로가 걱정되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만나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다는 거야. 할머니의 위로에 유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가 자백했어요. 유나 씨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모두 용기를 내서 증언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는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보리와 할머니 덕분에 일찍 알아차렸지만 다른 분들은 더 오랫동안 고생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재판 때 증언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산책이었어요. 보리야, 고마워. 유나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리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보리는 유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유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여사도 나와서 깊이 사과했어요.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모.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동네 분들도 모두 걱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리에 대한 칭찬이 많았어요. 그게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니까. 집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직도 가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태석이 다시 나타나는 꿈, 아니, 박민수가 다시 나타나는 꿈이었죠. 그럴 때마다 보리가 유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며 지켜줬습니다. 할머니도 밤늦게까지 유나를 돌봐주셨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 직감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죠. 보리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봄이 찾아온 3월의 어느 오후, 유나는 보리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태석 사건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고 재판도 모두 끝났죠. 박민수는 스토킹과 신분 도용, 그리고 여러 범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용기를 내서 증언해준 덕분이었어요. 유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할머니가 창가에서 유나와 보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손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마음만은 편안했죠. 공원에서 유나는 벤치에 앉아 보리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보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진 것 같았어요.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야, 이리 와. 유나가 부르자 보리가 달려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유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보리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유나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때 일은 다 잘 해결됐지?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그 개가 진짜 대단하더라. 사람보다 먼저 알아봤잖아. 사장 아주머니가 보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은 보리를 보는 시선이 특별했어요. 개가 주인을 구했다더라. 동물이 정말 신기해. 사람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에 퍼지면서 보리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유나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왜 이런 걸 직접? 괜찮다. 손녀밥 해주는 게 이 할망구의 유일한 낙이야. 할머니의 말에 유나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태석 사건 이후 할머니는 유나를 더욱 아껴주셨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무서워요. 그럴 거야. 하지만 보리가 있잖니. 보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믿어도 될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유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보리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체육 선생님이 유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이시죠? 저는 체육과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 선생님은 예의 바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태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점심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나는 김정우 선생님이 진짜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유나 선생님은 혼자 사세요?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개도 한 마리 키워요. 아, 개요? 무슨 종이에요? 진돗개 혼혈이에요. 보리라고 해요. 진돗개는 정말 영리하다고 들었어요. 언젠가 기회되면 구경시켜주세요. 김정우 선생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유나는 할머니에게 김정우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 같던?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럼 언젠가 집에도 초대해봐라. 보리 반응도 보고. 할머니의 제안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우 선생님이 정말로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간단한 선물도 가져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가 김정우 선생님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 거예요. 어머, 보리가 저렇게 금방 사람을 좋아하는 건 처음 봐. 할머니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름이 보리라고 했죠? 김정우 선생님이 보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자 보리는 더욱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배를 보이며 애교까지 부렸어요. 보리가 저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유나의 말에 김정우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동물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나 봐요. 어릴 때부터 개를 많이 길렀거든요. 그날 저녁 김정우 선생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와 유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땠니? 좋은 분 같아요. 보리도 정말 좋아했고요. 그래, 보리가 좋아하면 틀림없어. 할머니가 보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야,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지?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김정우 선생님과 유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유나와 김정우 선생님 그리고 보리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보리 덕분에 유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리가 저를 좋아해 주지 않았다면 유나 선생님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김정우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나는 이제 보리의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보리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직감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유나가 보리를 부르자 보리가 달려와서 유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리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계절과 함께 유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보리와 할머니,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 함께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보리가 있는 한 유나는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수호자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미리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요.